네,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. 우리 사생결단 시간을 하다 보면은, 네, 1시간도 부족할 것 같은데. 일단, 먼저, 우리가 자화자찬을 좀 하고 있거든요. 네. 요새 이 사생결단, 자화자찬 할 게 많아요. 오늘도 하나 해주시죠. 오늘 다시 리뷰해드릴 종목은 세코닉스입니다. 오, 세코닉스에 대해서, 네, 좀 네. 자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7월 말쯤에 추천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17,000원을 목표가로 해서 추천해드렸었거든요. 근데 네.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16,800원 거의 17,000원 부근까지 올라가고 네. 이제 목표가 도달했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와. 우선 1차적인 수익 실현은 좀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. 그때 이후로 50% 가깝게 수익이 났기 때문에 50% 가까이. 우선은 1차적인 수익 실현을 하시고 사실 스마트폰이나 차량용 소형 렌즈에 대해서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일정 부분 오늘 조금 많이 밀리고 있는데 여기서 우선 1차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조정이 나오면은 다시 재매수 한번 해보시는 것도 유효하실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이야, 대단합니다. 이렇게 친절한 방송 있나요? 네, 이렇게 해주고 목표가 도달했으니 일단 차익 실현하시고 빠지시면 워낙 미래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또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십니다. 야, 이런 거는 좀 자화자찬 좀 할만하죠? 아, 네.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. 네. 우리 김도현 기자도 다음 시간부터 좀 같이 좀 해주세요. 좀 이렇게 해서. 네, 저는 잘 된 것도 있지만 잘 안 된 경우도 있고. 그래서 덤으로 덤이 아니라 잘 안 된 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아하세요. 네, 제가 좀 창피하잖아요. 근데 결국 창피한 건 아는 사람 다 알거든요. 네, 그렇죠. 굳이 숨길 필요 없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소개시켜 주실 것인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.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인프라웨어입니다. 인프라웨어. 예, 사실 관심 있게 계속 보던 종목인데 추천드리기가 사실 조금은 애매한 상황이어서 제가 좀 미뤄놨던 종목인데 왜 좀 애매했나요 이게? 이게 자회사가 디오텍이라는 회사인데 얼마 전에 화제가 됐었죠. 그 직원이 횡령해서 네, 맞아요. 네, 그 후에 자수도 하고 뭐 이렇게 자금회수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수도 네, 맞습니다. 우선 회사 자체의 내용이 괜찮은 상황이고 또 디오텍 부분에 대한 이제 사안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는 상황이라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갖고 나왔습니다.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종목인데 회사 살펴보면은 뭐 예전에 이제 모바일 오즈나 이런 것들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브라우저 만드는 회사인데 그 후에 이제 계속 침체기를 겪다가 최근에 살아나고 있던 회사입니다. 그래서 뭐 실적도 마찬가지로 올해 매출액이 한 30% 증가해서 176억 정도를 기록하는데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한 27억 정도 기록하면서 턴어라운드를 조금 이뤄낸 회사입니다. 네. 디오텍의 도정현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직원 횡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있었고 원래 이제 소프트웨어사였는데 지금은 좀 하드웨어 쪽으로 갔다고 좀 봐야 됩니까? 아니요, 지금도 소프트웨어 쪽이고요. 모바일 소프트웨어 쪽, 포다리스 오피스라든지 포다리스 브라우저라고 이제 그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쓰는 분들은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오피스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모바일 폰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. 네. 그 애플은 이 하드웨어 업체들은 절대 M&A를 안 하더라고요. 네. 애플이 M&A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회사들. 네. 그거를 이제 요즘 소프트웨어 이 왕국을 하나 만드는 것 같아요, 애플이. 네. 그걸 통해서 막대한 떼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그 가치라든가 삼성전자가 뭐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했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참 들어본 적이 없어요. 네. 아직까지도 그냥 하드웨어 쪽으로만 이렇게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조금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.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자 인프라웨어의 그 매출 추이 아까 도표도 있고 제품 경쟁력은 어떻습니까? 사실 그 포다리스 브라우저랑 포다리스 그 오피스가 가장 대표적인 제품들인데 포다리스 오피스가 좀 더 이제 비중이 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이제 다운받아서 써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품 자체의 완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. 워드나 엑셀, 파워포인트는 오피스 문서를 스마트폰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다른 어플들과의 호환성도 볼 수 있겠네요. 네. 그래서 다른 어플들과의 호환성도 굉장히 높은 이제 또 높아서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필수 앱으로 사실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
그렇군요. 대우증권 관련된 보고서를 살펴보면은 그 모바일 오피스 시장이 연평균 한 6% 이상씩은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. 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30% 정도를 이제 프라이스 오피스가 이제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면은 그 시장의 성장에 대한 수혜도 고스란히 받을 수 있고 시장 지배력도 사실 이제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 진영으로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, 시장 지배력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네. 사진 하나 준비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진 좀 있고. 네. 그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그 야.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들에는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는 돼 있군요. 예, 프로그램이라서 시장 지배력이나 제품 자체의 경쟁력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야. 원래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피처폰 때부터 브라우저 많이 했던 회사 아니에요? 네, 맞습니다. 어. 피처폰 때는 이제 그 통신사 끼고 했던 오즈나 이런 되게 옛날 방식의 브라우저를 만들었던 회사들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는 이제 PC에서 보듯이 그 화면이 바뀌면서 상당히 침체기를 겪었는데 그쪽을 이제 오피스나 이런 부분에서 좀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인프라웨어. 아, 저는 오늘 주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지금 8,000원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네요. 이게 옛날에는 상당히 그 잘 나갔던 그런 회사인데, 예, 역시 보니까 2010년만 해도 이게 지금 4만 원이 넘던 주가예요, 이게. 네. 사실은. 뭐, 근데 그냥 뭐 아주 그냥 속절없이 폭락을 한번 하고, 다시 또 좀 하려다가 다시 또 무너지고. 그때 참 가슴 아픈 얘기도 많은데 저 급락할 때 네. 그 제가 이제 아는 분은 20번 나눠서 분할 매수를 들어갔던 회사거든요. 근데 20번 나눠서 들어가도 손해를 봤다고 하는. 급락할 때. 네.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시장 자체에 대한 변화를 조금 못 따라가긴 했었는데 회사 자체를 굉장히 좋게 보고 이제 분할 매수를 들어갔다가 야, 20번을 분할 매수할 정도면은 확신이 그분의 그 있던 회사에 대한 거죠. 어떤 그 믿음, 확신이 그렇죠. 대단했겠네요, 진짜. 예. 근데 이제 그게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점에서 그걸 못 따라잡고 야. 그때 이렇게 가슴 아픈 그러니까 스토리가 참 있죠. 애플이 많은 분들을 먹여 살렸지만 정말 많은 분들을 또 올리는. 아, 저는 그 참, 네, 참 그런 생각. 오, 보통 분할 매수 한 3번 정도 하라 이러는데 20번 정도 했으면은 우리 김동윤 기자 또 혹시 또 궁금하거나 이런 거 좀 있습니까? 좀. 그러니까 저도 인프라를 예전에 한번 몇 번 어.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스마트폰 나오기 직전에 그 아. 풀브라우징이라고 해서 네. 터치폰 처음 나올 때 이때 이제 브라우저 만들어서 좀 풀브라우징 쪽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 이랬는데 바로 스마트폰 나오면서 네, 맞습니다. 네. 그런데 이미 그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벌써 이제 회사가 체질 변경해가지고 네. 웬만한 핵심 경제적인 소프트웨어를 대부분 다 공급하고 있더라. 자, 사업 다각화도 그렇고 네, 향후 뭐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죠. 그 사실 인프라웨어가 몇 개 그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아까 네. 말씀드린 디오텍도 있었고 뭐 인프라웨어 북스나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자회사들 역시도 실적 개선이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너지 효과도 조금 볼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 디오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디오텍 지분 한 15% 정도 갖고 있거든요. 인프라웨어에서. 그래서 디오텍이 갖고 있는 게 필기나 음성 인식 관련된 솔루션을 갖고 있어서 사실 그 최근에 이제 그 애플도 그렇고 애플 시리도 있고 삼성도 S보이스 나오면서 음성 인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회사고요. 그리고 오피스 분야에 대한 그 이제 모바일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프로세스 오피스랑 디오텍의 필기 인식 기술이 좀 합해진다고 하면은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조이모어나 뭐 소프트웍스 같은 다른 자회사들 역시 모바일 게임 분야라든지 야. 보안 시장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진입을 했거든요. 그래서 모바일 게임. 예, 야. 그래서 모바일 쪽으로는 조금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갖고 네. 뭐 그동안은 이제 프로세스 오피스라든지 브라우저에만 치중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수익을 나눠서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야. 사실 디오텍 사건만 아니었으면은 상당히 회사 스토리가 괜찮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군요.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. 네. 그러니까 지금 주주들한테는 오히려 더 이게 이제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, 이게? 이 디옥테 때문에 많이 주가가 못 올랐다는 거 아니겠어요, 그죠? 네,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투자하시는 분들,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는 지금이 오히려 더 이렇게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
지금 차트 제가 쭉 봤는데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역배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? 네. 네. 단기 이동 평균선이 저 주가 위에 있는데 자, 앞으로 성장세라든가 자, 목표가 한번 좀 제시해 주시죠. 뭐 계속해서 차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약세를 띄워왔던 종목이고요. 그래서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하면 그 전에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할 때는 개인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난주부터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느 정도는 자꾸 이제 손바뀜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 수 있을 만한 물량이 들어왔고요. 물론 투신이나 아직 연기금 쪽에서 들어온 게 아니어갖고 그게 확신이 서지는 않는데 네. 우선은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한 번쯤은 들어가 보실 만한 가격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바닥권 탈출하는 모습인데 사실 소프트웨어 업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싼 주식은 아니에요. 사실 PER 18배 정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흑자 전환은 이번에 이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싼 주식은 아니지만 소프트웨어 업체라는 점에서는 이익이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 들어가 보셔도 될 것 같고 시장 지배력이 높다는 점에서는 성장세가 좀 있지 않을까. 디오텍 부분만 무사히 이제 이슈가 정리가 된다고 하면은 조금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목표가는 네, 주가는 박스권 상단이 지금 한 10,000원 정도로 잡으면은 네. 지금 한 8,000원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10,000원 정도 선에서 1차적인 수익 실현하시고 그 이후에는 박스권 돌파한 이후에는 돌파한 걸 확인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. 인프라요. 야, 인프라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져 있군요. 네. 사실 스마트폰 보면 제 주변에서는 대부분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요. 저도 이 프로그램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, 사실. 알겠습니다. 오늘 저 두 분의 얘기 아주 생생하게 잘 들었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